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회차 강의 자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류 분석 이론도 세 가지의 토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내용 조별로 모여서 토론하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내용 읽어보시고 또 교류 분석 내용 잘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세 가지 토론 주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교육 이론 마지막입니다. 행동수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긴 내용을 다 하지는 않고 행동수정 이론 도입 부분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수정 이론입니다. 행동수정 이론 하면은 행동주의 학자들이 떠오르죠? 우리가 이제 이전의 수업 시간에 여기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로프입니다. 배실험을 했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왓슨입니다. 왓슨은 인간을 대상으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공포 반응 실험을 했었죠. 왓슨도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키너입니다. 스키너.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스키너는 동물과 관련해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 사진에서는 이제 비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쥐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반두라입니다. 반두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성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품행장애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반두라의 그 공격성 실험, 보보 인형 실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두라는 상습 이론을 주장을 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학자들에 대해서, 이 이론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블로브의 개 실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 실험 사진 여러분 본 적 있죠? 네, 여기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가 좋아하는 먹이, 고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고기는 조건 없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극, 고기. 고기를 보았을 때 이제 개가 침을 흘리게 되죠. 네, 무조건 자극, 그리고 이제 반응으로 인해서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제공할 때 종소리를 울려서 종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소리와 이 고기가 서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는 조건 자극이고 그 다음에 침을 흘리는 거는 조건 반응이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자극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입니다. 개실험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에게 무조건 자극인 고기,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반응, 이제 타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제공할 때 이제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럼 종소리만 듣고 나서도 타액을 분비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왓슨입니다. 왓슨은 아주 어린 아이, 엘버트라는 아이에게 공포 반응을 이제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포 반응,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이제 다양한 동물들도 좋아하고 흰 쥐처럼 작은 동물들을 좋아했었었는데 흰 쥐가 이제 나타내서 엘버트한테 접근을 하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제 아, 무섭다라는 공포 반응을 느끼게 합니다. 계속 그러한 반응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흰 쥐가 찾아오기만 해도 공포 반응을 느껴서 이제 흰 쥐를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흰 쥐와 유사한 자극, 예를 들어서 흰색 털이 있는 털코트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목도리라든가 그런 것들만 봐도 이제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반응한다.
이렇게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가진다라고 왓슨도 주장을 했습니다. 쥐 실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 조그만 상자 안에 쥐를 넣어뒀어요. 쥐가 그 상자 안에서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놀다가 문득 이제 우연히 그 발로 지렛대를 딱 누르게 됩니다. 근데 지렛대를 누르니까 먹이가 나온 거예요. 또 놀고 있다가 지렛대를 누르니까 먹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특히 여기서 먹이라는 것은 정적인 강화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 먹이가 나와서 자꾸만 지렛대를 누르는 것, 이것이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인 강화는 좋은 자극을 제공해서 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적 강화라고 하면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금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적 강화 역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싫은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싫어하는 자극을 제공을 해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숙제 잘 해온 친구에게는 스티커를 줍니다. 여기서 스티커는 정적인 강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적 강화입니다. 숙제 잘 해온 친구에게 가장 싫어하는 거,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증가시키기 위해서 싫어하는 자극,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렇게 감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는 친구한테 싫어하는 자극을 제공하는 겁니다. 실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두라입니다.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이제 주된 내용이 주변 인물의 행동을 모방하고 또 거기다 플러스로 강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해주면 굉장히 모방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격성 실험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격적인 프로그램도 한번 해봤고, 비공격적인 프로그램도 해봤고, 아니면 아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방을 많이 하는 것이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누군가가 주변 인물의 누군가가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했을 때 그 행동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공격성을 보였을 때 강화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서 공격성을 행했을 때 너무 많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관찰한 겁니다. 그런 아이는 더욱 많이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모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방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네 가지 과정이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 쳐놓은 주의 집중, 기억, 그리고 운동 재생, 그리고 동기 유발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격적인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기억해 놨다가 나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신체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모방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운동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재생. 그리고 성적인 모방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동기가 유발되어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 주의 집중, 기억, 운동 재생, 동기 유발의 네 가지 과정이 있을 때 모방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에서부터 나온 것인데요.
이 행동주의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 형성 이론과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 형성 이론은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조건 자극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행동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행동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은요,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행동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행동수정 이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동수정 이론의 행동수정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수정 이론에서는요, 관찰 가능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현적인 행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적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있고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하고 외현적인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안 같은 거는 행동수정 이론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수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이제 감소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를 시켜야 한다. 눈에 보여지는 행동들 어떻게 감소하고 증가할 것인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